서울의 어느 주말, 밤 12시가 넘은 시간. 지하철 막차를 탄 승객들 사이로 푸른 눈의 외국인 몇 명이 보이는데요. 이들의 얼굴은 어쩐지 고단하고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로 3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안도한 얼굴로 우르르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외국인이 경악스러운 얼굴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스턴트맨으로 일하고 있는 알버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한국에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다녀온 적 있는데요. 해외 로케이션 촬영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이 들어오면 수락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한국에서 빌린 렌트카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는 배우나 감독들과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서러웠지만 그나마 교통비라도 제공해주는 걸 다행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해주는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제작사도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은 감정이 들긴 했습니다. 차라리 미국이었으면 저도 자가용을 타고 이동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지하철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뉴욕 지하철의 형편없는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니 모든 시설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와보면 이민자 친구들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공공시설물들이 생각보다 노후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악취까지 풍기니까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이 바로 지하철인데 역사 안만 들어가도 생활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바퀴벌레나 쥐를 보는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어떤 승강장을 지나가면 이런 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승강장 벽에 쥐약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게다가 냄새는 어찌나 나는지요. 노숙자들이나 만취한 승객들이 역사 안 그리고 열차 안에서 실내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지린내가 진동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내에 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객들도 차라리 화장실을 늘리라고 하소연하곤 하는데 뉴욕시에서는 화장실이 생기면 밀폐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화장실 증축을 거부하고 있죠. 게다가 보수공사니 청소니 하겠다고 툭하면 노선 운행을 중단하거나 단축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지하철 시스템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운행을 밥 먹듯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지하철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게 운행까지 중단해 놓고 가서 봐보면 대체 어디가 달라진 거지?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특히나 처음 미국으로 여행에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는 것을 그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숙자들은 정말 민폐거든요. 그들은 심심하면 행인들을 패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뺏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총기 규제가 느슨한 국가라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또 이런 노숙자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HIV 같은 성병이나 피부병 등 각종 전염병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차를 사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다녔는데 그 덕분에 큰일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벽 1시 열차 안에는 저와 몇 명의 승객, 그리고 술에 취한 듯한 노숙자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노숙자는 냄새를 풍겨서 좀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턴트맨인 저는 덩치가 있고 키도 187cm에 평소 운동을 하다 보니 근육 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남자들이 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노숙자랑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그 노숙자가 저한테 왜 그따위로 쳐다보냐? 면서 말하더니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피하긴 했으나 칼이 살짝 스쳐 지나가 목 쪽에 그은 상처가 생겼죠. 저는 평소 갈고 닦은 기술로 그를 제압하고 칼을 뺏었습니다. 경찰을 불러 연행시키고 다행히 크게 다친 부분 없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더 바라지 않을 테니 서울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촬영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갔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 안이 너무 깨끗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옷가게 등 쇼핑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세상에, 저는 살다 지하철 역사 안에 간이 도서관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큰 기계와 함께 책들이 모니터에 보이길래 저는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놓은 기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옆에 한국인이 나타나 아주 자연스럽게 기계 안에 책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을 넣은 한국인은 또다시 버튼 조작을 하더니 기계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책을 꺼내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교환하는 기계인가? 혼란스러웠는데 다른 사람이 와 교환하는 것 없이 책만 넣고 가는 것을 보자 어떤 기계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계구나. 지하철 안에 이런 기계가 있다니.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하는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재밌는 시설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고속 무선 충전기나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하철 즉석 사진관, 물건을 보관해둘 수 있는 무인 물품 보관함 등 계속 새로운 편의시설들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는 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뉴욕이나 시민한테 똑같이 세금을 받으면서 막상 누리는 혜택의 격차는 이토록 큰 것일까요? 역사 안뿐만 아니라 열차 안 또한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사람이 많아 신기했습니다. 느려 터지는 지하철 와이파이로 보는 게 갑갑하지 않나 싶었죠. 어떤 여자는 공포영화를 보다가 화들짝 놀랐는지 헉 소리를 냈는데요. 제가 그녀를 잠깐 쳐다보자 민망한 듯 영어로 쏘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민폐일 정도로 큰 것도 아니었고 하도 놀란 얼굴이길래 호기심 때문에 쳐다본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조그만 일에도 금방 사과하더군요. 아주 살짝 부딪혀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같은 지하철 손잡이라도 우연히 잡으면 죄송하다고 말하며 저에게 양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뛰어난 국민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자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강의나 드라마를 보자 저도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여행가의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은 아주 잘 작동되었고 끊기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에 화질을 올려봤는데요. 화질을 올려도 영상이 잘 재생되자 제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4K 영상을 틀어서 보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잘 나온다고요? 저는 뉴욕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영상을 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뉴욕 지하철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느리다 보니 영화를 보는 중간 버퍼링이 자주 거리고 어떤 곳은 아예 먹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공공 와이파이 속도가 이렇게 쾌적할 수 있다니. 한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조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웬만하면 밤늦게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었죠. 그동안 스턴트맨으로 활약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치안이 안전하다고 소문난 북유럽도 밤에는 안전하지 않더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밤 11시에 지하철은 탄 적 있는데 그곳에서 만취 승객이 젊은 스웨덴 여성분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서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 여성분이 저한테 반해 지금 제 와이프가 된 것이지만 그만큼 밤에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한번 큰일이 날 뻔한 적 있는 저로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촬영이 너무 늦게 끝날 때는 동료들과 콜택시를 불러서 갔고 밤 10시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설치된 세트장에서 촬영을 마친 저희는 밤 12시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어김없이 콜택시를 불렀으나 이상하게도 30분째 부르는데도 택시가 안 오는 겁니다. 동료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소용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같이 깜깜한 밤에도 화려한 나라는 주말이 되면 밤의 인파가 장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이 되면 슬슬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택시들이 콜을 받기 정신없으니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오긴 힘들 거라고 했죠. 동료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찝찝했지만 세트장에서 밤샐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별 수 있나요? 저희는 아슬아슬하게 지하철 막차를 탈 수 있었고 열차 안으로 들어간 순간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불타는 주말이라도 그렇지 이 시간까지 지하철에 사람이 이토록 넘쳐난다고요? 바글바글한 사람들을 보고 질려버린 저는 왠지 더 피곤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제가 탄 지하철 칸에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잠이 술술 오더군요. 저는 자꾸 졸았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것일까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앳된 한국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앉으라고 손짓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갯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덕분에 잠깐 눈도 붙이면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종로 3가역에 도착한다는 지하철 방송이 나오자 동료들도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저녁밥도 못 먹고 혹사당하며 촬영했으니 빨리 숙소에 가서 씻고 자고 싶었겠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동료들과 함께 열차에서 내려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잠시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자 놀랍게도 아까 그 애띤 얼굴의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뛰느라 숨이 찼는지 헉헉대고 있었죠. 저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달려왔어요? 라고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지갑을 건네주며 영어로 이걸 놓고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좌석에 앉아 잠든 사이 지갑을 좌석에 놓고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지갑을 들고 저를 따라왔던 것이죠. 처음에 저는 같은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저한테 전달해 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고 역시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높구나라고 속으로 감탄했지요. 그런데 지하도를 빠져나왔을 때쯤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빠져나온 남자가 택시 승강장에 앉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한국인, 나한테 지갑을 주기 위해 도착역도 아닌데 내린 거야? 감동에 젖은 저는 동료들에게 먼저 숙소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택시 승강장에 앉아 그와 함께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도 택시가 설 기미가 안 보이자 그도 콜택시 어플을 켜고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하더군요.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한 지 15분 만에 간신히 한 대가 잡혔습니다. 택시를 타는 그에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줬죠. 그는 5만 원 지폐를 보고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가 일부러 거절하지 못하게 택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멀어지는 택시의 모습을 보며 그의 선의와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릭뉴스는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